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열심히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굳세어라 금융주여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코스피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수급이 연이을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금융주 단이었는데요. 배당날 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주 KB금융을 필두로 해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3월에는 외국인 수급 계속 금융주 단을 대거 사들이는 될 건가요? 자, 추이에 대한 수급적 측면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많은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목 상담 119와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 시원하게 타파해 보시죠.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지금 방송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고민이 많을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종목 상담 119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들 하나하나 받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됐던 종목, 내 손가락을 아프게 했던 새끼손가락, 어떤 게 가장 제 손실률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점, 그리고 종목명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는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지금 바로 댓글창에,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채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빠르게 종목 상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2월 들고 그리고 3월장에서도 수급적인 측면들은 꼭 봐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프로 전문가님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검색한 황금파워 수급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금융주 말고 다른 종목 어떤 걸 사드릴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파워 2글자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장중에 시장에 대한 관련한 기사도 확인하고 싶고요. 어떤 종목들을 또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하신다면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시고 25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기사뿐 아니라 황금파워 수급기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이분과 함께합니다. 매도의 신입니다. 홍프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어제와 오늘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요. 매일매일 시장 분위기가 긴장 상태입니다. 오늘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문가님, 한 줄 평으로 준비해 오셨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정이 나온 하루긴 했는데 그쵸? 최근 시장을 이제 부익부 빈익빈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얘기를 좀 풀어서 하자면 네. 지금 업종이 무슨 동네 어디로 패거리들 왔다 갔다 하듯이 좀 쏠림 현상이 심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오늘 오전에 제가 사실 노란톡에서는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장전부터 반도체가 차익이 나오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가는지 보시라 그랬는데 뭐 2차 전지도 못 간 상황이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기관이 거의 매물 폭탄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뭐 상승에 대한 차익 관점에서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서 좀 시장이 약간은 좀 숨고르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미국의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내일하고 모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좀 경계 심리가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계 심리 속에서 뭔가 우리 시장 숨고르기를 오늘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수 상황들도 좀 자세하게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코스피 하락 출발 이후에 기관의 매도세, 그리고 시총 상위주가 하락으로 오후장까지 지수 반등 없이 추가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매도로 약세 시장으로 시작을 하면서 장 막판까지 반등 못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매물 폭탄으로 지지부진한 하루가 됐고요. 코스피는 5,400억 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1,800억 정도 기관이 양쪽을 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93% 하락한 2,649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6% 하락한 866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약보합 마감했고, 상해는 강보합, 황생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단 일본 증시는 지금 최근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예전부터 워낙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탈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기업의 주주치나 경영 등에 따른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맞물리면서 뭐 상승 랠리가 계속 지속돼 왔는데 오늘은 좀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양해 전국 인민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5%로 일단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해외에서 나오는 말은 경제 성장률 목표는 지금 지난해랑 같은 수치이고 1991년 이후 4.5%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장 낮은 수치로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외신에 따르면은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장기간 지속될지가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은 주식 시장의 좀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성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지표로 나오는 부분이 크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나온 지표는 50 이상으로 나오면서 좀 확장 국면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단 아직 확실하게 경기가 뭐 반전이 됐다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금일 전일 대비 3.2원 오른 1334원 50점 마감했고요. 1350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조금 위로 올라갈 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께서 좀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4개월째 확장 국면 중국의 서비스업이 이어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서 보스 총재의 금리 인하 이야기들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고민 또 많은 분들이라면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또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과 비중 매수가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되고요. 너튜브에 또 오랜만에 꿈돌이님도 오셨고 바스님 그리고 앙배님도 오셨는데요.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되는 요즘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특별한 선물로 황금파워 수급기 선물을 또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데, 수급이요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은. 전주에 사실 제가 끝나면서 삼성중공업을 얘기했는데 네. 그 다음날 바로 5%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온 종목은 좀 오늘도 사실 본인도 아시겠지만 급등주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좀 약간 급하게 오른 종목들을 제가 모델로 두 종목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연속 매수 종목을 추적하는 시스템이고요. 검색기 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급 외국인 기관의 연속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뭐 뉴스라든지 그런 걸 같이 체크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오르는지 체크하는 검색기고요. 오늘 해온 종목은 2월 2일 날 나온 종목과 2월 22일 날 나온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2월 2일 날 나온 종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사실 저도 워낙 무겁게 움직여서 뭐 보면서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보시게 되면 2월 2일 날 나오고 나서 일주일 이후부터 급등이 나와서 최대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은 수급이 계속적으로 기관이 뭐 외국인이 매수했다 매도했다 그러다가 연속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급등한 거고요. 보시게 되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하루 빼놓고 전체를 다 매수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은 상황. 그리고 기관은 그 이후에도 4영업일 이상 연속 매수를 하면서 최대 주가가 60%까지 상승했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 그동안에 좀 안 움직이던 박스권 종목이 좀 상승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2월 20일 날 나온 QRT입니다. 사실 QRT가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도체나 그런 얘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보시게 되면 2월 20일 날 검색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 옆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도 상단 방향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34%까지 상승했고요. 보시게 되면 이 종목 또한 기간이 거의 6영업일 중에 하루 빼고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매수하면서 급등이 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 34%까지 올랐는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노란톡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나 뉴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시초가에 저는 반도체는 밀리지만 그래도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거로 예상했는데 전일 테슬라가 일단 하락하면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종목 리포트도 가끔 올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포트도 좀 궁금하고요.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주로 좀 외국인 기관이 사들이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바로 황금파워 수급기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한미반도체도 주가 60% 상승, QRT도 주가 34% 상승입니다. 이런 퍼포먼스 강한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지금 파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잠시 뒤에 해결해 봐야겠죠? 종목 상담 119 잠시 뒤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뭔가 지수는 뭐 하락을 했다 올라갔다 하면서 제 계좌도 같이 연동되는 기분입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안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시죠? 자, 그러신 분들 바로 핸드폰을 들어주시고 샵 3772라고 눌러서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가장 궁금했던 부분 질문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튜브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 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이데일리 TV라고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7234번님의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000원의 비중은 5%. 홍프로님 추가 매수해도 이거 괜찮을까요? 투자 전략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좀 내려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런 파동 속에서 한국항공우주 뭔가 강한 퍼포먼스는 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를 제작하는 네. 회사 그리고 보잉의 뭐 상위 그룹의 거래처고 뭐 한데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무기 관련 쪽의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제 전투기 수주나 뭐 거기에 이제 저희가 뭐 K1 전차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전망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이 어찌됐든 약간 일반 업체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전투기를 뚝딱 뭐 1억에 파는 것도 아니고 몇백억이 되고 몇천억이 되는 그런 류의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좀 방산산업이라는 부분은 좀 시장하고 맞물리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차입 부분이나 그걸 25조로 늘린다면서 뭐 벨기에 쪽이 스페인이나 벨기에 쪽에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외상 거래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채권 담보 해주고 뭐 그런 부분인데 향후에는 사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로 비교해 보면은 지금 소폭 손실권에 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매물대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1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또 갈릴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55,000원대가 돌파가 되지 않으면서 조정이 나온 부분이라서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정별에서 어떻게 보면 직전 고점에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 주고 대신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인데 문제는 연기금이 지금 거의 1개월 이상 매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수주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향후에 좀 확인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3,000원대가 돌파하면 저는 지금 위치로는 대략적으로 55,000원이 당연히 또 저항이 될 거고요. 그리고 추세가 전환돼서 상승한다면 6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는데요. 추가를 하시더라도 이 가격대는 사실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0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서 혹시라도 밑으로 내려가서 48,000원대 밑으로 간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5% 정도 더해서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지금 단가를 맞추면서 비중을 늘리시고요. 바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55,000원, 최종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고 손절가는 사실 45,000원대긴 한데 거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구간대 53,000원대 돌파하면 대략적으로 55,000원 저항이 좀 된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상승할 때 6만 원 목표가 48,000원씩 그때 좀 추가 매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또 다른 문자 사연입니다. 1077번님의 사연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하시면서 기가비스 신청해 주셨는데 7,500원에 10%예요. 제가 이거 종목이 손실 중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쵸? 뭔가 샀는데 그때부터 똑똑똑 주가가 떨어지면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분은 매수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 주가가 쭉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좋은 기업인데 왜 오르는 거냐 이런 또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수급적인 질문들이 부족한 건가요? 실적이 좀 약한 걸까요? 좋은 기업은 맞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전일자로 8,500억인데 이 종목이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매출이 1,000억이 안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했던 부분의 메리트를 좀 받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기가비스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 기판이나 그쪽 반도체 쪽의 연관주인데 문제는 회사가 그만큼의 성장률을 받아줄지는 저는 기판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아는 이제 대덕전자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에 비하면 사실 매출은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로 인한 부분도 있었고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은 나온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주는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밸류를 워낙 많이 받았습니다. 잠깐 재무제표를 먼저 보여드리면 어찌됐든 광학 검사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사기들은 매출이 아주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실적 대비로는 사실 지금 상당히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나 그런 부분 성장하는 건 좋은데 시가총액을 보시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고 현재 위치에서는 신규 상장했던 가격을 기준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규 상장했던 가격 몸통하고 하단 가격이 대략적으로 시청자님이 매수한 7만 원대, 위에 고점이 7만 9천 원.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한 번, 두 번을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반등했을 때 8만 원대를 돌파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고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은 시청자님 매수가하고 위치가 똑같은 7만 500원, 600원대가 돌파하면 1차 목표가를 7만 9천 원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돌파한다면 그 이후에는 8만 5천 원까지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단에서 지금 신규 상장주 특성상 5만 9천 원 이하로 밀렸을 때는 그때는 매물 압박이 상당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신규 상장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묶여있는 종목, 보호회수나 그런 부분의 수급들이 계속 풀리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보시란 말씀 드리고요. 7,500원, 6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위로 최대 85,000원까지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투자 시 오버행 이슈를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워낙 또 밸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7만 원 위의 고점 75,000원, 현위치에서는 7,500원에서 600원 돌파됐을 때 목표가 최종으로 85,000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성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234번님과 1077번님 당첨 확인 문자 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저 오늘 문자 당첨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물로 한 달 이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의 수급을 어떻게 연일 사드리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황금파워 수급기를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2일 한미반도체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가가 벌써 60%가 상승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황금파워 수급기는 연일 사드리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들이 종목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죠. 검색기죠. 근데 이제 종목이 만약에 이제 제가 설정한 게 거의 뭐 5일, 10일, 20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나온 날짜를 본인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저장을 하시다 보면 이제 종목이 수가 뭐 30개, 20개까지 늘어나는데 대신에 최근에 나왔던 그러니까 전주처럼 삼성중공업이 나왔으면 지난주 초부터 이번 주까지는 세진중공업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조선주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옛날에 말씀드렸을 때 바닥에 있던 종목 중에 은행주가 나오거나 바닥은 아니더라도 은행주 나오고 나서 사실 은행주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장중에 제가 이걸 일일이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검색기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고 내일 그리고 알려드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 동향이나 그리고 장중 중요한 뉴스는 항상 노란톡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뭐가 돌아가고 있고 뭐가 어떻고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니까 그리고 제가 뭐 투자상 좀 문제가 있는 종목들은 미리미리 알려드리니까 어차피 3월 달이 이제부터는 감사 결산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소형주거나 실적이 3개월 이상 적자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투자를 좀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보고서가 잘못 나오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되니까 이번 달부터는 좀 실적 좋은 종목을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 결산 시즌을 맞이해서 3년 이상 적자 기업은 피하고 소형주도 피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거 다 피해서 진짜 연일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하는 종목은 뭔가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바로 파워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또 황금파워 수급기를 통해 종목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통해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2580 누르고 들어오시면 황금파워 수급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쓰기님 그리고 앙미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블루밍님의 사연 그럼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넷입니다. 9,360원에 10% 비중. 작년 양자 암호 테마로 매수를 했다가 손실 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도 될지 진단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양자 암호 테마 이게 사실 테마주는 이런 게 무서워요. 한번 올랐다가 쫙 빠지기도 하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종가 6,930원이니까 꽤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냥 그래 좀 들고 가면 다시 한번 또 테마가 튈 때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양자암호 쪽도 있긴 하지만 미중일이 지금 보안 관련해서 예민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넷이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2023년도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께서 그때 양자암호 얘기는 제가 알기로 한 4, 5년도 넘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소형주 중엔 드림 시큐리티가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관련주들보다 실적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안주가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뭐 폄하하고 싶진 않은데 보안주 내부를 들여다보면
소프트웨어 쪽의 관리나 그런 부분은 재고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크지도 않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이는 남습니다. 단 소형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뭐 드림 시큐리티, 엑스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적 좋은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우리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대로만 나온다면 지금은 크게 나쁠 건 없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너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2023년이 지금 1,000억대가 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87억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단 양자 암호가 계속 나오긴 했지만 이 종목이 예전에 한번 13,000원대 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당히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거래량 실렸던 자리로 본다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9,360원이면 지금 이 구간인데 어찌 보면은 지금 제가 1차로 보는 가격대는 8,000원이 넘어가야 추세 전환이 되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7,50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상승 기조가 나올 것 같고요. 역배열이라고 하더라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8,000원대까지 돌파가 된다면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밑에가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1차는 9,000원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지금 많이 양호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반대급부로 향후에 어떤 메리트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을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최대 목표가는 지금 전고점 위치인 9,900원대 전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현재는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7,500원 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 6,700원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양자 암호 쪽에서 항상 움직이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넷이 지금 예전에 뭐 5G 광통신 쪽에도 좀 연관이 있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양자 암호 쪽이나 뭐 새로운 신사업이 뭐가 나오는지 체크하시란 말씀드리고 보안 쪽이 최근에 이슈는 좀 많이 나오니까 7,500원 돌파됐을 때 고점 잘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7,500원 고점이 좀 돌파되는 게 그러면 얼마나 또 고점 올라가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8,000원 넘어가면 추세 전환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블루밍님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자,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119, 또 이후에도 방영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급등 매매 전문가의 초급등 중 11패턴 매매 기법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급등주에도 안전한 매매 급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안전한 급등주 매매 기법의 노하우 오늘 밤 11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이 퐁당퐁당 할 때 제 종목만큼은 그래도 튼튼한 나무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이 좀 문제일까요? 자, 정말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샵 3772번 혹은 너튜브의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이름 그리고 비중, 매수가 궁금했던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 사연 먼저 확인해 볼게요. 5410번님이네요. 홍프로님 수익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애경케미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13,400원에 비중이 3%. 비중 좀 더 늘려가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기분 좋게 조금 더 늘려가 볼까? 이런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한 4% 거의 5%대까지 좀 오를까 싶었는데 애경케미칼 비중 좀 확대 어떻게 보시나요? 좋다고 봅니다. 괜찮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어요? 사실은 주말에 분석했던 종목인데 그렇습니까? 내용을 새로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소제, 합성수지 그리고 생화학이나 바이오 에너지 쪽 종목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애경케미칼 하면은 뭐 그 세제나 그쵸. 물 샴푸 되게 유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PU 코팅 소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합성수지나 가소제 그리고 계면활성제 이렇게가 대표적인 제품인데 거기에 이제 바이오 디젤하고 중유도 있습니다. 근데
애경케미칼이 회사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소재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향후에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리튬 쪽에 뭐 라튬이라든지 라튬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나중 문제고 현재는 좀 1차로 작년 여름 전까지 아마 시세가 난 이후에 지금은 좀 수렴하는 구간인데 시간 두고 보신다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대표적으로 좀 좋게 봤던 게 이수화학인데 올해는 지금 사실 애경케미칼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석했던 자료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조정 준다면 시청자님께서는 13,000원대까지는 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13,000원 구간까지 등락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하단 구간에서는 사실 좀 분할 매수해갖고 비중을 좀 더 올리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평선이 아직 정배열은 아닌데 약간 등락하면서 약간 옆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급등하면 직전 고점 자리인 16,000원대 초반권을 일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올해 사실 많이 움직인다면 대략적으로 2만 원 이상 목표가를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제가 가설적으로 종목이 조정이 나왔고 어찌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실적도 1분기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로 가져가신다면 최종 목표가는 2만 원 말씀드리고 단기로 급등하면 16,000원.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12,500원까지는 분할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11,000원이 이탈했을 때는 대신 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단 회사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은 뉴스하고 이슈를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은 11,000원 이탈 시 좀 주의하시고 단기로 좀 난 급등으로 보겠다 하면 16,000원 초반권 중장기 목표가를 보시면 2만 원 이상까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단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비중을 좀 올려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하나하나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요. 뭐 우리 너튜브에는 수기님, 흠돌이님 계신데 짱아요라고 우리 바스님께서도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신 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연들 하나하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사연도 와서 또 문자도 하나씩 봐야겠네요. 6029번님의 사연입니다. 동아화성 신청해 주셨습니다. 8,200원에 비중 10%. 제가 이 종목 손실 중인데 전략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또 손실이 크길래 이렇게 고민을 하실까 또 얘기를 봤는데 오늘 1%대 약세를 보이고 우하향 곡선의 주가 차트입니다. 고민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고점에서 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만회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매물대도 좀 두꺼운 것 같고요. 이게 좀 시원하게 슈팅이 나오려면 수급이 몰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업황이 안 좋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화학주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자동차 엔진하고 각종 부품 쪽에 그 인테코사하고 드럼 세탁기 때 도어 쪽 그 회사인데 문제는 이제 제가 알기로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문제는 자회사의 동아 퓨얼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퓨얼셀이라면 아주 그냥 거의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 그 수소 연료전지 쪽에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충전소 하나 짓는데 그냥 뚝딱뚝딱 해서 전기 끌어오면 되는데 문제는 수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수소 산업 자체는 발전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넥소도 지금 막 세일을 2~3천만 원씩 해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전체적으로 산업 자체 동향에서는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동화성은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단 업황 부분 자체가 계속 화학 섹터도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소 쪽에 연관주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부각을 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올해 2023년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랑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되게 저평가입니다. 작년도 3,600억에 나오고 216억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주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아마 제가 동화성을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은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기대를 걸 필요가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왔던 자리는
예, 지금 7,700원에서 7,4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하단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8,000원이 돌파했을 때 위로 좀 더 위로 본다면은 직전 고점 자리인 8,400원이 저항대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240선 쪽에서 계속 저항을 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한다면 그 자리 8,400원을 목표가로 드리고 뭐 추세 전환이 돼서 강하게 간다면야 위 상단으로 9,000원대가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단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 가격인 7,150원대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 이탈하게 되면 상승 방향으로 돌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실적은 우려감은 없는데 업황상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그 상황이니까 회사는 작년도 대비는 상당히 실적 잘 나왔으니까 이 점으로 좀 보시고요. 추가나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황 자체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 위치에서 일단 8,000원 돌파 시 8,400원에서 500원 저항대가 좀 될 것 같다라니까 그 저항대 좀 주의해 주시고요. 하단은 7,150원 이탈하는지 이 부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5410번님, 6029번님 저희가 당첨 확인 문자 지금 바로 요청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달 이내로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황금파워 수급기 수익 고고입니다. 사실 2월 중순에 이 종목을 샀더라면 참 수익 많이 났을 텐데 했던 게 QRT 주가 34%나 상승한 종목이 이 수급기에서 나왔고요. 한미반도체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종목을 과연 어떻게 고르냐 수급기를 보면 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기관 함께 다 좀 연일 매수하는 종목을 보시는 건가요, 전문가님? 함께는 아니고 한쪽에서 좀 치우치게 그러니까 뭐 5영업일 중에 4영업일, 뭐 10일 중에 5일, 7일 중에 10일 중에 뭐 5일, 7일 중에 5일 이런 식으로 뭐 20일 중에 10일 그런 식으로 분석해서 뜨는데요. 일단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시스템상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은행주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누가 그쵸, 생각했습니까? 네. 근데 검색기에 사실 은행주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좀 약간 갈리는데 지난주하고 보게 되면 오늘 3, 4일 전에 나왔던 종목 중에 좀 황당한 부분은 27일 날 나왔던 DI입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게 고점에 나오면 저도 망설이게 되는 부분인데 수급 부분은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적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오늘 2월 2일하고 2월 20일 날 제가 수급기에 나온 종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의 연속되는 매수 종목을 저희가 추적하는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종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는 추세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보실 수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하고 2월 20일 날 나온 종목인데요. 2월 2일 날 나온 종목은 사실 한미반도체 누구도 다 아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재작년까지 상당히 유명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은 좀 쉬는 듯 했지만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나오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급등해서 이제 뭐 다시 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급등해서 최대 60%까지 올랐는데요. 어찌 보면은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연속 매수된 게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색기에 나오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수급표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을 샀지 아니면 며칠을 매도했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차트 위치랑 좀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 60%까지 한미반도체는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20일 날 나온 거는 최근에 좀 유명했던 QRT입니다. 사실 오늘까지 하면 거의 40% 정도 올랐는데 QRT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나온 이후에 사실 옆으로 일주일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급등이 지금 나온 건데 어찌 보면 이 종목 또한 이 발생하고 나온 이후부터 뭐 일주일 후부터 거의 34%까지 올랐는데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막판에 와서는 2월 말 중에는 외국인까지 매수 전환하면서 강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수급기에 나온 종목은 여러분께서 뭐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든 아니면 메모를 하든 해서 그 종목이 현재 흐름을 좀 체크해 하셔야 좋은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검색기 켜놓고 뭐 그냥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을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를 계속 확인하면서 좋은 종목을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DI도 시원하게 오늘 급등세를 보였고 QRT도 주가 34%나 상승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도 꿈틀꿈틀할 때부터 보고 있었다면 또 우리 수익이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황금파워소기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37715 파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세요. 링크 클릭하시고 2580 누르고 들어오시면 지금 수급기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시장을 봐야 되는지 기사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초이수기님 사연입니다. 홍프로님 팬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시그네틱스입니다. 1690원에 비중 5%. 제가 수익 중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얼마나 조금 더 봐도 좋을지 홀딩 관점 전문가님 어디까지로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최근에 상승한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 패키징 쪽 메모리 패키징이 이제 뭐 2배 커진다, 시장이 커진다 그런 뉴스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 급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적정 가격에 매수하셨고 그리고 위치도 되게 괜찮은데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약간 전년도 대비로는 실적은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반도체 중에 좀 소형주 섹터고 그리고 패키징 쪽에서 좀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라서 내일하고 이번 주가 상당히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 위치상은 지금 급등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2,000원대 라인에서 일단은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 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2,000원 구간 떨어졌던 자리에서 메꾸게 되면 2,200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에 급등락이 심했던 종목입니다. 옛날 위치를 보시더라도 한번 올라갈 땐 강하긴 하지만 조정 줄 때 상당히 고통을 주는 종목이니까 올라갔을 때 만약에 2,200원까지 간다면 거기서 일단 비중 관리를 하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직전에 고점 라인이 눈에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400원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급등락이 상당히 강하니까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현재에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려면 1,7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위로 강하게 뽑아 올린다면 2,2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2,400원 하단에 1,700원대 초반권 이탈하면 그때는 다시 20선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등락이 좀 강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1,700원 초반 이탈되는지 주의하시고 그리고 2,200원 목표가 최종으로는 2,400원까지 눈높이 높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하나하나 좀 해결해 드렸고요. 또 이후에도 방영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급등 매매 전문가의 초급등주 11패턴 매매 기법이 찾아갈 예정입니다. 급등주에도 안전한 또 매매 급소가 있다라고 하던데요. 오늘 밤 11시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한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 어느 부분에서 이 종목을 또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작년에 알려드리고 나서 완전히 초급등 나왔던 종목인데 네. 올해도 조금 수렴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회사 그리고 저희가 다 아는 체성분 분석기 회사입니다. 혹시 그 종목인가요? 네, 인바디입니다. 네. 그래서 전자 의료기기 전문업체 체성분 분석기는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혈압계 가정용 이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2023년에 가정용 체수분 측정기를 출시합니다. 그래서 올해 출시하는 건데 이 부분이 아마 체수분 분석기 그러니까 운동이나 그런 부분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또 유용하게 상용화가 돼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 내 영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병대에 대한 250대 정도 공급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도 아마 미국 법인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요처도 다변화 효과로 견조한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인바디의 활용성이 점차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요즘에는 약간 인바디를 빅데이터 쪽에서 건강관리 쪽으로 좀 많이 다변화하면서 제품이 옛날에는 그냥 분석만 했었는데 의료 쪽으로도 조금 뭔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2% 정도 오른 27,200원에 끝났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26,800원까지 여러분께서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요. 내일 시가부터 26,800원까지 공략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에 돌파를 한 31,000원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하단 가격인 24,000원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성장성은 좋긴 한데 의료기기 쪽의 회사 중에는 그래도 대표적이고 어찌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고평가 논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료기기 쪽에서는 지금 5개년 이상 성장하고 있는 회사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어느 정도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수급 또 기관들이 좀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다. 인바디였습니다. 지금 매수가 26,800원에서 내일 시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 31,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24,000원으로 가격 전략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내일의 시장에 대한 전략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전략 전문가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뭐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파월 의장이 6, 7일 날 하원하고 상원에 하루씩 나가서 네. 반기 통화 정책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이 그 금리 얘기를 할 건데 뭐 상반기에 할 거냐, 그렇다고 하반기에 할 거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이 확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그 고문으로만 지금 1년을 끌려오는 건데 그렇죠. 어찌됐든 6월 이후에 한다는 쪽으로 포커스가 가고 있고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계속 3월 달에 할 뻔했는데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저희가 체크하고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업종별 순환매가 지금 아직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지금 반도체가 계속 상승을 했고 오늘은 크게 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업종별 섹터나 아니면 뭐 최근에는 전선 쪽, 변압기 쪽 종목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업종은 결국에는 순환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흐름을 꾸준하게 체크하셔갖고 여러분께서 좀 선별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은 감서 보고조 결산 시즌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3개년 이상 적자 기업 그리고 비채 비율이 높거나 현금 유보율이 워낙 없고 어찌 보면 또 중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종목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뉴스에 연일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여러분의 투자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란 말씀을 드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을 계속 저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흐름 내에서는 좀 시즌상 계속 결산 자체가 안 좋으면 여러분께서 조심해야 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좀 이번 주도 좀 화이팅 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수급은 돌고 돈다. 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소형주나 기업이 3년 이상 적자 기업인 부분들은 꼭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종목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